자, 그럼 바로 이제 곱셈 공식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암기하셨다는 가정하에 오늘 대표용 4번 문제풀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맞죠? 자, 21페이지에서 다음 식을 정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볼게요. 그죠? 지금 2x 플러스 4y라면 그 다음 4x 제곱 마이너스 6xy 9y 제곱 이렇게 문제가 되었죠. 자, 어떤 곱셈 공식이 떠오르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전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료한끼리 간단히 계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빨리빨리 곱셈 공식 익혀놔야 다음에 지금 바로 요거 끝나고 곱셈 변형 공식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은 꼭 필요합니다. 그럼 포인트가 뭐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곱셈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파악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봐볼게요. 2x 플러스 3y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형태를 보니까 이 2x를 a라고 하고 3y를 b라고 한번 만들어 본다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그죠? 2x의 제곱이 되죠. 그럼 결국 얘는 a 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마이너스 6xy는 그럼 마이너스 부분이시고 얘랑 곱하니까 6xy 만들어지죠. 그럼 결국 얘는 ab구나. 그죠? 그 다음 얘는 b제곱이구나. 이런 형태의 그죠? 다항식 곱셈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곱셈 공식이 생각나야 돼요? 그죠? 얘를 전개하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나 이 곱셈 공식 여러분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지만 알다시피 얘가 플러스면요, 그죠? 얘고 반대가 된다고 했고 결국 얘가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되냐? a 세제곱 하니까 2x의 세제곱이잖아. 그죠? 그 다음 3y의 세제곱이니까 결국 얘를 전개해버리면 8x 세제곱 27y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곱셈 공식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2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은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앞에 자꾸 흘깃흘깃 되는 게 아니라 써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어 단어도 여러분들이 쓰면서 외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자, 그럼 2번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자, 이런 곱셈 공식. 그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 이거 기억나요? 1차식인데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못 외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딱 이 형태만 보면 이제 앞으로 외우기 위해서 앞으로 잠깐 컨닝하셔도 돼요. 자, 결국 얘는 x 세제곱에 세 상수항의 합이 제곱의 개수가 되고요. 2개씩 곱한 거. 자, 이게 저절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ABC. 자, 이 공식 왜 중요하냐고 했냐면 나중에 근각계수.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 방정식 작성하듯이 3차 방정식도 작성할 때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A잖아요. 3이 A고 B가 마이너스이고 C가 1이잖아요. 그죠? 그거까지 얘가 플러스니까 결국 얘가 B가 되는 거고 얘가 C가 되는 거고 얘가 A가 되는 거겠죠. 그럼 그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죠? X 세제곱에 세수의 합 하니까 2x 제곱이 되고요. 두 식끼리 곱해봐요. 마이너스 6,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얘랑 곱하면 플러스 3이잖아요. 결국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홀수되니까 그대로 6 이렇게 계산하시면 전개하는 것보다 더 빠른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전개해서 공식화 시켰으니까. 그래서 요 과정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선생님 다음에 왔을 때 이거 필기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일시정지하시고 필기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럼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닥이 좀 보이시죠? 자, 이게 딱 보니까 어떤 곱셈 공식이에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제곱 공식인 거 보이시죠? 그럼 얘들은 다 몇 차항으로 전개되어야 된다? 2차항으로 전개되어야 된다.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에 그죠? 두 개씩 곱해서 이렇게 받는 것. 자, 공식 외워주십니까? 그죠? 그럼 코드로 전개하시면 되죠. 근데 구호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전개해보니까, 그죠? 자, 2x, 그죠? 바로 쓸게요. 4x 제곱. 또 뭐가 되죠? y 제곱. 그 다음 뭐가 되죠? 그죠? 플러스가 되는 거 보이시죠? z 제곱. 요렇게.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할게요. 자, 얘랑 얘랑 곱하면 2xy인데 거기에 2배 하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4xy.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bc 있죠? 얘랑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3yz인데 거기에 2배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6yz가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랑 곱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6xz인데 거기다 2배 하니까 마이너스 12. 그죠? zx가 됩니다. 자, 더 이상 간단할 거 없어요. 공식화 시켰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죠?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많이 했죠? 자, 요건 어떤 곱셈 공식인가요? 그죠? a제곱 플러스. 자, 만들어봐요. 이제 조금씩 가닥이 잡히지 않아요? 얘는 어떤 곱셈 공식이죠? 몇 번 했어요? 한번 확인해볼까요? 우리 시계 보시면 10번 보이십니까? 10번. 10번 보이시죠? 그죠? 10번의 곱셈 공식이 뭐예요? 그죠? a제곱에. 그죠? ab. 플러스 b제곱. 또 그 다음 뭐죠? 그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 곱셈 공식 보이십니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럼 이 곱셈 공식이 어떻게 전개됐냐? a 4제곱 플러스입니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이 되는 거 보이시죠? 맨 마지막 곱셈 공식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죠? 얘랑 특징이 이 a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a가 제곱이잖아요. 근데 얘가 뭐의 제곱이냐면 2x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 2x가 a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y의 제곱인 거 보이세요? 그럼 얘가 a고 얘가 b예요. 그럼 a, b는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당연히 2xy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얘를 계산할 때 a 4제곱이니까 아까 a가 2x였죠. 그러니까 2x의 4제곱이고요. 플러스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얘도 제곱, 얘도 제곱. 그럼 결국 우리는 2x의 제곱, y 제곱이 되는 거고 플러스 y 몇 제곱이 되는 거죠? 4제곱 형태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얘 간단하게 나타내면 16x 4제곱 얘 제곱하니까 4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y 몇 제곱이 된다? 4제곱이 된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들 빨리빨리 곱셈 공식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5번입니다. 자, 딱 봐봐요. 자, 우리 중3 때 인수분해 할 때 아니면 전개할 때, 당시 전개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공식입니다. 딱 요 두 가지만 봐도 뭐가 떠올라요? 그죠? 합차 공식 떠오르죠? 자, 따라서 얘가 나오니까 우리 이제 서술형 형태로 쓰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 서술형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얘를 보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있나? 그럼 또 뭐가 돼요? 그죠? 또 써줘야 돼. 서술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얘가 무슨 공식 보여요? 또 합차 공식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되죠? a 4제곱, b 4제곱. 그럼 얘 또 써줘야 돼요. 그죠? 그럼 결국 이제 뭐가 된다? 이 합차 공식 또 보이시죠? 그러니까 a 8제곱 마이너스 b 8제곱이 되는 거예요. 흔히들 애들이 얘랑 얘랑 곱해서 16제곱이라고 하는데 절대 안 되죠. 지금 합법칙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이건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럼 얘도 봅시다. 자, 2번인데요. 그죠? 2번인데요. 자, 얘는 곱셈 공식이 없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근데 우리가 복잡한 식을 전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항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을 줄인다라고 해서 치환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항이 2개 이상 있을 때 그 하나의 항으로 치환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을 통해 전개할 겁니다. 자, 그러면 치환의 녀석을 보니까 하나를 치환할 필요는 없어요. 2개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3x 보이시죠? 그럼 얘를 뭘로 치환하냐? 보여줘야 돼. 내가 이 녀석을 a라는 문자로 치환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5로 바뀌어서 얘 그냥 바로 전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전개하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a제곱, 그죠? 마이너스 4a, 그죠? 또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곱셈 공식에서 전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a라는 건 내가 만들어준 문자잖아요. 돌려놔야죠. 치환할 때 중요한 점은 2개 이상의 항을 치환하고 나중에 답을 낼 때는 돌려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a 자리에 그대로 얘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럼 또 이제 완전 제곱 공식 알잖아요. 또 곱셈 공식이 적용되니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이 되는 거죠. 얘랑 얘랑 곱하면 그 다음에 9x 제곱이 되고요. 동량끼리 있으면 동량끼리 내려서 계산하기 좀 편하긴 해. 얘는 마이너스 4x 제곱 되고요. 얘는 플러스 12x가 되고 상수항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얘를 계산하니까 동량 계산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얘 계산하니까 플러스 5x 제곱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전개한 식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치환했다. 그럼 뭐한다? 돌려놓는다. 됐습니까 이제? 자, 그럼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치환. 그죠? 아까 2번 문제가 치환이었다면 얘도 딱 보세요. 얘도 곱셈 공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치환을 할 수 있네요. 그죠?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2 보이시니까? 그죠? 이렇게 치환할 걸 찾는 거죠. 그럼 결국 x제곱 마이너스 2를 또 뭘로 치환하자? a로 치환하자는 거죠.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x 보이고요. 얘는 a 마이너스 x가 돼서 우리는 무슨 공식으로? 합참 공식.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죠? 돌려놓는다. 그래서 a제곱 자리에 내가 원하는 얘를 완전 제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전개하는 거니까요. 그럼 결국 얘는 x 4제곱 마이너스, 그죠? 4x 제곱 되고요. 플러스 4가 되고요. 얘는 여기서 마이너스 x제곱 빼야 되니까 얘네들이 동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x 4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말이죠. 딱 보이셔야 돼요. 치환할 때. 그래서 여기에 복잡한 전개식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활용하는 게 정말 편리하겠죠. 그죠? 자, 그럼 4번 문항도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전개할 때 좀 많이 활용을 했으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얘는 일일이 다 전개하는 건 없었어요. 3개짜리는 있었지만 4개짜리는 없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상수항이 4개가 나오는데, 그죠?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6이 나오잖아요. 이 상수항의 합을 일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2개씩. 그럼 치환할 때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만들어 보니까, 그죠? 요거랑 요거랑 합하면 얼마가 나오죠? 4가 나오고요. 또 1하고 3을 합하면 또 얼마가 나오죠? 얘도 플러스 4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죠? 공통인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나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얘랑 맞춰줄 거고요. 얘랑 얘랑 이렇게 맞춰줄 거예요. 그죠? 그럼 뭔가 치환할 때 나오겠죠. 그럼 얘랑 얘랑 먼저 맞춰줄게요.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만들어질 거고요. 얘는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가 만들어져서 결국 얘를 뭘로 치환하면 되죠?
A라는 녀석으로 치환해서 우리 아까 몇 번 문제냐면 2번 문제랑 똑같이 돌려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답을.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는 좀 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내셔보시고요. 그 다음에 답과 맞는지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전개 공식을 우리가 수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딱 봐도 제곱 나왔네. 아까 전개할 때 비슷한 이런 AP 기억나시나요? 뭐였었죠? 합차 공식이었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합차 공식이 만들어지려면 합이 나왔으니까 차가 하나가 필요하겠죠. 근데 결국은 5 빼기 4가 값이 얼마예요? 1이죠. 1은 곱하나 나나 이 식에 큰 변화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만약 내가 여기다가 5 빼기 3 같은 거 했을 때 2가 곱해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똑같은 식이 되려면 2분의 1 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이기 때문에 굳이 1분의 1도 1이기 때문에 곱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합차공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 계산하면 아까 서술형 작업 해줬으니까 여러분 서술형 작업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빠르게 계산할게요. 그럼 얘는 5 4제곱 빼기 5제곱 빼기 4제곱이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죠? 5 4제곱 빼기 4 4제곱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하니까 5 얼마 나오죠? 5 8제곱 빼기 4 8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답은 그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괜찮죠 이제? 빠르게 필기하시고요. 자, 이제 곱셈 공식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이 이 곱셈 공식을 왜 외워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변형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24페이지 바로 한 장을 넘기시면 여지없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 나옵니다. 자, 변형은 내가 어떠한 문자의 값을 세세하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합과 곱 또는 차와 곱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곱셈 공식, 완전제곱식 배우면서 변형 공식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에 좀 그죠? 토대를 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을 고등수학 하면서 여러 개를 또 새로 배웠잖아요. 그거에 따른 또 곱셈 공식도 파생이 되겠죠.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24페이지에 보시면 1번, 2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때 또 기억 못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또 선생님이 작업 한번 해보세요. 자, A 플러스 B. 우리가 합과 곱이 있으면 뭔가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 정도는 좀 외우실 수 있죠? 제곱의 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얘는 두 가지 공식이었어요. 합을 이용한. 맞아요?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2A, B. 그죠? 합이면 마이너스. 부호 바뀌는 거. 또 내가 차를 이용해서 구한다. 라고 하면 여기 뭐가 들어갔죠? 그렇죠. 플러스 2A. 그죠? 부호가 바뀌는 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 다음에 내가 완전제곱들의 사이의 관계. 내가 합의 완전제곱이 필요해. 자, 얘랑 다른 거 아시죠? 그러면 나는 차를 완전제곱에서 어떤 걸 해줘야 돼? 라고 하면, 자, 얘는 완전제곱식이 아니니까 2AB로 들어갔거든요? 그럼 얘는 4AB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치? 근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뭘로 들어가셔야 되죠? 플러스. 그럼 바꿔도 똑같아요.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그죠? 완전제곱이니까 이게 플러스잖아요. 4AB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번, 2번을 빠르게 설명했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말고 우리 새로 배운 공식 한번 활용해 봅시다. 자, 변형 공식이에요. 변형 공식. 자,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 A제곱, B제곱이 나오는 걸 배웠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한번 해봤더니, 이거 전개 한번 해봐 라고 했더니 A 세제곱에, 그렇죠, 이 개수가 1, 3, 3, 1로 가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가운데가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L을 쳤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뭐도 배웠냐면 이것도 배웠어요.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그죠? 뿔, 마, 뿔, 그죠? 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a제곱 b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식에서 파생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만들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공통인수로 묶어버리니까 3ab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a 플러스 b 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형 공식이 얘처럼 합하고 곱을 사용하던가 차하고 곱을 사용하던가 그래서 시계값을 찾는 문제잖아요. 그럼 얘도 어떤 형태가 됐냐면 합과 곱이 나오겠죠. 자, 그럼 얘만 싹 이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럼 우리가 원하는 a 세제곱과 b 세제곱의 합은 맞아요? 얘랑 얘랑 합이면 얘가 싹 넘어가면 여기 부호가 뭘로 바뀌죠? 마이너스로 바뀌죠. a 플러스 b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에 a 플러스 b라는 거다. 같다. 이렇게 곱셈 공식이 파생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처럼 잘 봐봐요. 플러스네? 세제곱.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인데 얘만 부호가 마이너스구나. 약간 조금 비스듬비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마이너스 3ab로 묶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요? 얘가 마이너스 되는 거 보이죠? 마이너스 만나요? 플러스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또 얘가 나오잖아요. a 세제곱, 이제는 뭐예요? 마이너스 b 세제곱이죠? 그럼 결국 얘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나오면서 얘가 a 마이너스 b 세제곱인 거 보이시죠? 결국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넘어가는데 결국 얘가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보면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곱셈 공식이. 그래서 얘도 플러스면 플러스로 가고 가운데가 마이너스였잖아요. 곱이. 얘도 마이너스로 가니까 차로 가요. 그러면서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공식이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는데 부호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쳐서 쉽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어떻게 파생되는지. 그럼 또 뭐도 있냐면 4번 공식이 우리 이 공식 있었잖아요. 3개짜리 완전 제곱하는 거. 그죠? 이게 어떻게 제곱했냐면 a제곱, b제곱, c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로 들어갔잖아요. 얘를 2로 넣는 겁니다. 어차피 이가 공통이니까. 그죠? 그러면 ab, bc, ca가 되는 거. 됐죠? 그럼 다들 얘를 찾고 싶어. 그럼 얘를 이쪽으로 싹 어떻게 하면 되죠? 이항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 a제곱, b제곱, c제곱 3개짜리 제곱의 합이면 그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에서 얘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부호가 뭘로 바뀌죠? 마이너스로 바뀌죠.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이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죠. 얘 3번에 있어요. 어때요? 어떻게, 왜 곱셈 공식이 이 변형이 이렇게 파생되는지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3, 4번 꼭 그죠? 외워두셔야 되고요. 물론. 그죠? 이제 5번, 6번도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공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긴 공식 있었던 거 기억나요? 긴 공식? 뭐였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가장 긴 공식 9번에 있었어요. 곱셈 공식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 공식 기억나세요? 이거 전개하면 뭐 나온다고 그랬죠?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의 마이너스 3abc였던 거 기억나죠? 요거 전개한 거. 그죠? 그럼 이 공식은 어떨 때 써먹을 수 있냐면 3개짜리 세제곱의 합의 변형 공식으로 많이 써먹습니다. 그러면 얘만 여기다 어떻게 주면 되죠? 더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공식이 바로 6번 공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ab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플러스 3abc를 여기다가 해주면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워도 되죠. 이게 바로 몇 번째 공식이죠? 6번 공식입니다. 근데 5번 공식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요 녀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쓸모가 있는 변형 공식이 얼마나 쓸모가 많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뭐냐? 자, 볼게요.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ca,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이 공식은요, 결과적으로 곱셈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2분의 1에, 2분의 1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 b 마이너스 c의 완전제곱, c 마이너스 a의 완전제곱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2분의 1이 있으니까 얘를 완전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 다 2배 해줄 거예요. 그럼 2배를 해주면 볼래요? 이렇게 2배를 해주면요, 여기가 이 C가 같아지려면 2분의 1배를 해줘야 분모가 성립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2분의 1 이렇게 하면 이 원식과 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분리시키는데 어떻게 분리시키냐?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2a이잖아요. 그 완전제곱식은 a제곱과 b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제곱, b제곱을 하나 써먹을 거고요. 여기서는 1이c잖아요. 그러니까 b제곱, c제곱을 써먹을 거고, 여기는요, 뭐가 있어야 되죠? c제곱, a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a제곱이 2개 여기서 필요하고 b제곱도 2개 필요하고 c제곱도 2개가 필요한 이유이죠. 그죠? 뭔가 이제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하나랑 여기도 마찬가지로 b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c제곱 하나랑 그 다음에 c제곱 마이너스 2ca 플러스 a제곱 하나랑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 완전제곱이잖아요. 얘가 얘잖아요. 얘도 뭐가 되죠? 얘죠. 그 다음에 얘 또 뭐가 되죠?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이 공식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5번의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니까 얘가 차의 완전제곱으로 되는데 얘가 플러스라면 합의 완전제곱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합의 완전제곱보다 차의 완전제곱이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알아놓으셔야 되니까 그 두 번째 줄에 이거 있죠?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쫙쫙 하면서 별표 치셔야 됩니다. 이게 곱셈 공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다음 시간까지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외워두셔야 됩니다. 확인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공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용 7번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x 플러스 y 합이 나왔고요. 제곱의 합이 나왔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슨 값을 구해야 되냐면 이 세제곱 합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거죠. 뭐가 필요한지. 그럼 얘를 한번 곱셈 공식, 그죠? 변형 공식 한번 떠올려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플러스니까 뭐가 필요하죠? 마이너스 3xy에 x 플러스 y죠. 자꾸 써야 외워진다고 했어요. 쓰세요. 칙만 딱 쓰지 마시고요. 그죠? 값만 딱 매겨서 쓰지 마시고요. 그럼 결국 내가 합은 나와 있는데 곱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 곱을 여기서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녀석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잖아요. 그게 28이라는 거니까. 근데 얘가 얼마예요? 6이죠.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xy가 얘가 36이니까 넘어가요. 그죠? 그럼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8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xy가 얼마 나온다? 4.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죠? 6의 세제곱이니까 36 곱하기 6이 얼마예요? 216인가요? 216. 아닌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4가 되고요. 거기다가 6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16 마이너스 얼마죠? 3, 4, 12에다가 6 곱하면 7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144가 나오게.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거 한번 넘어갈게요. 자, 얘 또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곱셈공식이니까 얘랑 똑같잖아요. y가 그냥 x의 역수일 뿐이에요. 그럼 얘도 곱셈공식, 변형공식 들어가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의 이 두 수를 곱해야 되는데, 그죠? x, y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역수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1. 그게 필요 없고 x 플러스 x분의 1이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는 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합을 어디서 찾자?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얘의 제곱은 뭐랑 똑같냐면, 그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만 하면 되죠. 어차피 a, b는 곱이 1이니까. 그럼 얘가 23과 어떻다? 같다. 그럼 결국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25가 되는데, 제곱해서 25 되는 건 뭐 있죠? 뿔마음죠. 근데 이 조건이 왜 나왔을까? x가 양수라고. 그럼 결국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플러스 5밖에 안 되죠. 이유는 x가 양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말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5인 거예요. 그 여기다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야 대입하면 되죠. 125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11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곱셈공식이 어떻게 파생되는지, 그러니까 중학수학을 잘해야 고등수학을 좀 잘할 수 있다는 게 이 이유에서입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외우세요. 자, 이제 곱셈공식 세제곱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항이 3개잖아요. 아까처럼 항이 2개가 아니죠? 그럼 가장 긴 공식 떠오르시죠? 어떤 거였죠? 이 곱셈공식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그죠?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z n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에다가 플러스 얼마가 되죠? 3xy z가 되겠죠. 가장 긴 곱셈공식. 이거는 애들이 빨리빨리 외우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값은 나왔고요. 뭐라고? 그 다음에 얘도 나왔네요. 13. 그리고 얘도 얼마나 나와있죠? 3분의 1이라고 나왔는데 뭐가 안 나왔냐면 요게 안 나왔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여기 제곱 변형 공식에서 많이 봤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제곱 변형 공식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x제곱, y제곱, z제곱의 그죠? 변형 공식은 4의 완전 제곱에서 마이너스 2 xy, yz, zx죠. 이거 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따라서 그대로 얘는 13이 되고요. 얘는 25가 되고요. 마이너스 2배의 xy, yz, zx이다 보니까 얘 그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얼마예요? 8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선생님처럼 쓰시면 안 돼요. 결국 xy, yz, zx라는 녀석은 4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그죠? 이거 얼마예요? 5. 5 곱하기. 얘가 13. 거기다가 4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플러스 3분의 1이 3과 곱해주면서 1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 얼마예요? 9죠? 45 더하기 1이니까 얼마 됩니다? 50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아, 50 맞나요? 맞나요? 이렇게 틀린 거 없나요? 계산이 좀 틀렸나요? 뭐가 틀렸죠? 계산이 틀렸네요. 뭐가 틀렸죠, 여러분? 25? 13? 13에서 25 빼면 25, 13 빼면 얼마죠? 아, 20이네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된다? 6. 그래서 여기 얼마가 되죠? 그죠? 곱하기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 7 더하기 1이니까 36이 만들어지세요. 여기 빼는 거 잘못됐네요. 그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야. 자, 이제 변형 공식이 어떤 게 쓰이는지 아시겠죠? 꼭 잘 계산 잘하고요. 푸시길 바랄게요.